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처럼 여유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혹은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계속하는 어르신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연금을 갉아먹는 덫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먼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과 주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 삶의 큰 기쁨이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 사는 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63세에 조금 이른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매달 몇천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문제는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보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셜연금의 일부가 삭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규정을 알았더라면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오히려 연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연금을 신청한 박 선생님은 동시에 교회에서 관리 업무를 맡아 약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은퇴 연령에 가까우니 소득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득 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연금은 삭감되고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연금과 소득 규정은 반드시 미리 공부해 두어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에 사는 이 선생님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62세부터 조기 연금을, 아내는 67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부업으로 꾸준히 소득을 올렸는데 이것이 연금 삭감 규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함께 세금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높아져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지식의 차이가 노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금을 받으면서 얼마까지 일해도 괜찮은 걸까요? 핵심은 소득 한도 규정이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금 수급자의 나이, 특히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만기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6세에서 67세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경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약 21,2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까지는 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소득 2달러당 연금에서 1달러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25,24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도보다 4,000달러를 더 번 셈이죠. 이 초과분의 절반인 2,000달러가 그해 받을 연금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둘째,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바로 그 해의 경우입니다. 이 해에는 소득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약 56,5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게 되면 초과 소득 3달러당 연금에서 1달러가 삭감됩니다.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입니다. 셋째,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이후의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소득 제한이 사라집니다. 즉, 은퇴 후에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연금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연금 자체에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연금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감되었던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다시 계산되어 향후 받게 될 월 연금액에 조금씩 반영되어 복구됩니다. 하지만 당장 은퇴 초기에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것은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연금을 받으며 일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얼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 은퇴 시점, 자산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이전에는 소득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세금을 신고할 경우 합산 소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은퇴 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릴 계획이라면 차라리 연금 신청 자체를 늦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연 8%씩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성실하게 쌓아온 우리의 노후 자금.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몰라서 연금이 깎이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 인생의 새로운 계절입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얕은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